세상에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전 세계를 경악해 했던 그 사건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1일 미국 전역에서 9.11 테러 20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뉴욕으로 추모 인파 행렬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빌 클린턴 42대 미국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이들은 모두 9.11 테러 20주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9.11 테러 기념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3,000명이 넘는 희생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 행사가 이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전현직 대통령들은 추모와 함께 연신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2,977명의 사망자를 낳은 테러 발생 이후에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미국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들이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모의 방법이었던 침묵. 그런데 방법은 침묵이었지만 참 큰 울림이 있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2001년도에 제가 미네소타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그날 저 소식을 듣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던 상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9.11 테러 20주년을 맞이해서 뉴욕 전역이 6차례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침묵의 시간 6차례가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5분에 테러범이 납치한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과 충돌하는 첫 번째 충돌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침묵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9시 3분에 세계무역센터 남쪽 타워를 충돌을 했는데 그때 두 번째 침묵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9시 37분경에 국방부 청사저 펜타곤을 충돌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침묵의 시간을 세 번째로 가졌고요. 네. 그리고 세계무역센터 남쪽 타워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9시 59분인데 그때도 침묵의 시간을. 그리고 비행기가 납치된 비행기 승객들이요. 테러범들에게 반격을 가해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든요. 그게 10시 3분. 그 시간에도 침묵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세계무역센터 북쪽 빌딩이 붕괴되는 시간 10시 28분. 이렇게 6차례에 걸쳐서 침묵 행사를 가졌습니다. 세월은 20년이 흘렀습니다만 9.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은 아직도 그날이 생생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ustino Apostle Jr. Frank Thomas Aquilino. Patrick Michael Yanez. These 20 years have felt like both a long time and a short time. And as we recite the names of those we lost, my memory goes back to that terrible day when it felt like an evil specter had descended on our world. That day is every day here. That morning is every morning. It just is there every single day. It's something that I will take to my grave. May God bless the lives lost from September 11th, 2001. And their loved ones that were left behi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사실 테러 현장뿐 아니라 미국 전역 또 뉴욕 곳곳에서도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맨하튼 패트릭 대성당에서는 9.11 테러 당시에 현장을 수습하다 목숨을 잃은 300여 명의 뉴욕 소방서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합창단원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자 유족들과 현직 소방관들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무역센터 부지 인근의 커피 전문 매장에서도 한 점원이 30초간 침묵을 하자고 소리 지르자 모든 고객들이 눈을 감고 침묵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추모 행사에는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도 참석을 했죠. 박상희 소장님.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인 조 바이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영부인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가슴에는 파란 리본을 달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성명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호명이 될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신 눈물을 이렇게 닦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 연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날 미국은 단합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내므로써 대신했다고 합니다. 네.
사건이 이 테러가 있은 지 20년 만에 추가로 공개된 사진이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미국 비밀경호원, 그러니까 SS에서 지난 11일부터 당시 소속 요원들이 사건 현장을 촬영을 했었던 미공개 사진들을 추가로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SS는 지난 6일부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9.11 사건 이 사진들을 트위터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머레이 이 SS 국장은요, 전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왜 사진을 공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는데 20년 전 우리 요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우리는 희생자들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위해 싸웠던 모든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SS 직원 이 앤젤라 모스 같은 경우에는 테러 당시를 회상하면서 20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라면서 감정에 북받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9.11 테러는 단지 미국만의 아픔은 아닐 겁니다. 반드시 9.11 테러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가 테러와 맞서 싸워야 되고 테러는 그 어떤 테러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영화 하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중에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서 함께 소개해드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그 탈옥을 했던 사건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길보아 교도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네. 팔레스타인 6명의 무기수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왼쪽의 사진은 사실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입니다. 유명한 영화죠. 네. 예, 숟가락 하나로 터널을 뚫어서 감옥을 맞아요. 탈출한 건데 실제로 현실 이스라엘판 쇼생크 탈출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녹슨 숟가락을 통해서 저기 보이는 저 구멍, 아주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한 명 정도 통과할 수 있는 저 구멍으로 6명이 탈출한 겁니다. 아하. 팔레스타인 무기수 6명이 탈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 결국 당국에서는 특수부대 요원들을 총동원해서 저 사람들을 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모두 6명 모두가 한 방에서 수감돼 있었던 사람이고 이 중에 4명은 종신형을 받은 아이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한편의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았던 이 탈옥 사건. 결말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예, 결말을 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이스라엘판 쇼생크 탈출 사건이 결국 실패라는 결말로 그래요? 매듭지어진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인데요. 눈을 가리고 양손이 묶인 채 경찰 대테러 특수부대에 의해 연행되는 수감자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들을 태운 차가 다시 교도소로 출발을 하자 옆에 있던 분들이 박수와 한우 소리를 치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6명 중 4명이 탈출 일주일도 안 된 채 이스라엘 경찰관에게 검거가 됐고요. 아하. 이스라엘 당국은 교도소 탈옥된 팔레스타인 6명 중에 4명은 검거를 했고 2명도 지금 현재 계속 추적 중이어서 곧 잡힐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잡지 못한 2명도 반드시 검거해야만 이 죄수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탈옥은 실패로 끝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질문은요, 우리 평소에 재간둥이 최정아 기자님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미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스 코리아를 보면은 세계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마음도 참 좋지만 보통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고 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하. 그런데 재밌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미국 미인대회에서요, 민낯으로 참가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여성의 사연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네.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시죠. 화장기 하나 없는 이 얼굴, 보통 말할 때 생얼이라고 하죠. 이 민낯으로 영국 미인대회에 참가한 이 여성입니다. 바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인대회인 미스 그레이트 브리튼의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당당하게 참가한 엘르 셀린 씨인데요. 네. 그녀는 당당하게 이 민낯을 공개하면서 나는 나로서 충분히 훌륭하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이고, 장윤미 변호사님, 혹시 이 여성 아침에 미장원에 들을 시간 없었던 건가요? 다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본인 의지대로 화장을 하지 않고 미인대에 출전을 한 건데요.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도 있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외모 때문에 상당히 놀림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혼혈이기도 했고 또 덩치도 좀 컸고 뭐 팔이나 수염 뭐 이런 부분에 털이 많으니까 너 머리에 이 있는 거 아니야? 너 털이 아이고. 많으니까 너 고릴라라고 불러야겠다. 친구들이 엄청
좀 놀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상처가 많이 됐을 것 같아서 화장에 더 집착을 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19 국면에서 본인을 잘 이제 반성할 수 있고 좀 아름다우신데요. 반추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를 가졌고 오히려 재도전한 이번 미인대회에서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고 출전을 감행한 겁니다. 아니 그럼 재도전이란 말이에요. 이 대회가 혹시 결과는 나왔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재도전이고요. 아직 결론은 안 나왔는데 이 참가 여성의 의지만은 굉장히 강합니다. 화장하지 않고 출전을 했고 결선 때도 나는 화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작년에 지난번 대회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인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늘 도전은 아름답다. 이 여성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 하면 뭐라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잘하니? 이거 잘하니가 무슨 말입니까? 박성원 변호사님. 이 잘하니는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말입니다. 이 고라니처럼 도로로 툭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가리키는 말인데 아하. 이 잘하니가 어떤 민폐를 끼쳤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 오른쪽에서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돌연 튀어나옵니다. 이어서 다른 자전거도 따라가는데 깜짝 놀란 운전자가 바로 속도를 줄여서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짜.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사고가 안 났게 망정이죠. 운전자 분은 가슴 철렁 시체말로 깜놀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누구라도 저 상황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옆으로 뛰어들어오면 불안하죠. 그리고 뭐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입에서 그냥 맞아 거짓말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뭐 경적도 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신 분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옆에 이제 아내가 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저분들이 또 보면요 차를 한번 딱 쳐다보고 그냥 가요. 자전거 타신 분들의 행동을 보면 그래서 그냥 뭐 자기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는데 실제 이걸 보고 놀랐을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욕설을 했고요. 결국 항의를 했어요. 쫓아가서. 그래서 싸움도 약간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육체적인 싸움보다는 말로 싸움을 하신 것 같은데 운전자는 옆에 아내도 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다. 본인은 그 행동은 좀 반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아무런 사고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영상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이 누구 편을 들어줬냐면 운전자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건 사람이라면 욕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글을 올린 분도 있고 우리 모두 같이 욕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린 분도 있고요.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꼭 이 해당 운전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그 운전하시는 분의 조수석에 타고 계신 분이 여성분일 때, 특히 그 여성분이 아내분일 때, 근데 그 아내분이 혹시라도 임신 중이실 때, 만약에 이런 돌발 상황 생겨봐요. 아이한테 임신부한테도 물론입니다만 아이한테 복중 태아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유발될 뻔했단 말이에요. 물론 취미활동 자전거 타시는 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반드시 그리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정말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켓 경기 아실 거예요. 크리켓 경기장에서 돌발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아일랜드 여자 크리켓 중경을 쓴 경기 중에 초대받지 않은 선수가 경기장에 난입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힘껏 공을 던지자 타자가 가볍게 이렇게 받아쳤고요. 이어서 수비수가 굴러가는 공을 잡아대는 이 순간 목줄을 맨 강아지가 경기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아지는 경기장에 떨어진 공을 물고요. 힘껏 달리기 시작하는데 결국 경기는 잠시 중단이 됐고 주인이 나타나 이 공을 물고 날쌔게 도망가는 강아지의 뒤를 쫓았습니다. 네. 그제서야 이 장난꾸러기 강아지는 겨우 멈췄고요. 공을 간신히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로 경기는 중단됐습니다만 저 강아지 돌발 행동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즐거움은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저도 긴장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강아지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뛰면서 결국에 공을 또 입에다가 물고 가서 사람한테 쏙 안기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해설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즐거워하고 웃고 경기장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네, 경기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게 근데 사실 경기 결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범 교수님.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마이애미 한 풋볼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번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그냥 골고루 나옵니다.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고양이 한 마리가 경기장 지붕이 현수막이 밑으로 피어다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발톱 하나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는 고양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경기도 뒷전으로 하고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에 부친 고양이가 결국 아래로 추락을 했고요. 바로 그 순간 아래에 있던 풋볼팬 2명이 성조기를 펼쳐서 고양이를 극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이야. 이 모습을 본 수많은 풋볼 팬들 마치 자신의 팀이 이긴 듯 환호하고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야, 지금 보세요. 정말로 기지를 발휘하셨어요. 아니, 성적이 한 나라의 국기가 이제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정혜민 변호사님. 네, 국기가 정말 생명을 살린 건데요. 이렇게 정말 순발력을 발휘한 부부가 있습니다. 크레이그 킴벌리 크로머 부부가 바로 이 고양이의 목숨을 살린 건데요. 네. 왜 이 고양이가 이렇게 높은 곳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밝혀진 바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무사하게 구조가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조기를 펼쳐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인 캐치를 했다. 이렇게 좀 기발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고양이란 동물이 탄력이 뛰어나서 이 착지할 때도 이른바 낙법을 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저기 높이가 여간 높은 높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놔뒀다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 그 결말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서요, 창유민 변호사님. 네, 이번 영상에 등장하는 강아지는 정말 질투심 폭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감정을 정말 충실하게 표현하는 이 강아지의 모습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소파에 나란히 엎드려 있는 남매 반려견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먼저 누나에게 입맞춤을 해주니까 옆에 있던 동생 울부짖고요. 근데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누나보다 본인에게 먼저 입맞춤을 해주니까요. 연속으로 더 많이 해주는 모습 보이시죠? 이제 화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야. 이 귀여운 질투,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질투가 동물들 사이도 있나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처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려견의 질투가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무려 1,500만 회 이상을 기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고 또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반려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감동을 한 것 같고요. 이를 본 누리꾼들이 이런 글도 올려놨습니다. 막내의 귀여운 어리광이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야, 근데 이 주인 바짝 곁에 있는 누나는요, 오로지 이 주인의 뽀뽀는 관심 없고 카메라만 응시하고 있어요. 나중에 연예견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하지만요, 동물의 촉도 무시 못한다고 합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주인이 임신을 하면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에 증거가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성의 배에 코를 딱 붙이고는 가만히 배를 내려다보고 있는 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조용히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배에서 코를 떼지 않고 있는 이 말의 모습에서 뭐랄까 저는 경건함마저도 느껴지는데요. 임신한 주인의 배에서 떠나지 않는 이 말, 이렇게 매일 주인의 배에 코를 맞대고요. 태아와 교감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듬직한 모습이네요. 진짜 저 말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냥 보여지는 영상의 모습에서는 진짜 복중 태아와 자신의 주인의 소중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과도 교감을 나누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실제로 동물 행동학 전문가에 따르면 이렇게 동물의 주인이 임신한 것을 알아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물은 후각도 예민하고 시각도 예민하고 또 굉장히 예리한 관찰력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 변화도 캐치해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신한 주인의 상태도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정말로 이 배에다가 몇 분씩이나 놓고 이렇게 배에다가 코를 갖다 대고 또 배가 이렇게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 진짜 교감을 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동물들도 어쨌든 인간과 동물이나 매한가지로 생명의 소중함도
분명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 좀 경건함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